이번 주 글로벌 경제 동향입니다. 전주와 비교해서는 관세 문제가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미국 관세 국경 보호청인 CBP가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그리고 메모리 칩 등을 상호 관세 면제 목록에 포함하면서 관세 전쟁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백악관은 이번 상호 관세에서 면제되는 항목들은 따로 품목별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에 명확한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막상 14일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스마트폰 등 일부 제품에는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누구도 그렇게 완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일시 중단한 것은 유연성의 필요 때문이라면서 유연성을 강조했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대화 중이다. 그들이 여러 차례 연락해 왔다고 밝혔고, 앞으로 3, 4주 정도 후에 관세 문제가 타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히토류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상무장관에게 지시했는데, 이는 히토류 등 주요 광물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지않아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백악관은 공은 중국 코트에 있다면서 중국은 우리와 협상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들과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거래에 열려 있고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다라면서 사실상 중국과의 협상에 조급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또한 70여 개 국가가 미국과 접촉했다는 점을 다시 언급하면서 15개국 이상의 제안이 테이블 위에 있고 적극 검토 중이다. 일부 협상에 대해 곧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농산물 보복 관세에 대해 첫 임기 때도 같은 일이 있었지만 중국과 협상을 통해 미국의 농부들에게 280억 달러의 혜택을 줬다면서 농부들은 위대하다, 버티면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농부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미국 대두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최근에 미국의 물량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서 브라질과 계약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의 농부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항공사에 항공기 관련 장비와 부품의 구매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직후에 내려진 조치인데, 중국도 미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상태에서 100%가 넘는 관세를 감안하면 어차피 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잉과 계약된 비행기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이 대중국 관세율을 최대 245%로 표기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지만 중국 관영 매체는 국제적 농담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복 조치로 인해서 중국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최대 24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에 대해 중국의 존중을 표해야 한다면서 핵심 담당자가 있을 경우 무역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요구사항은 존중, 일관성, 핵심 인물 등으로 요약됩니다. EU와 미국이 처음으로 관세 협상에 나섰지만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블룸버그는 EU가 미국과 협상에 진전이 없고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EU에 부과된 관세를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고 결국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U는 90일간의 협상이 만족스러워지 못할 경우 2,100억 유로 상당의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대응 조치를 발효할 예정이고 추가 보복 조치도 준비 중입니다. EU는 자동차를 포함해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고 식품 규제와 빅테크 규제 등 비관세 장벽도 협상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U는 LNG의 구매 확대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이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게 주일 미군의 경비 부담과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 내 판매, 대일 무역 적자 등 3가지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관세와 국경정책 등에 대한 세계인들이 반감이 커진 가운데 미국 경제가 큰 손실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호감이 되고 미국 제품 불매운동, 여행 기피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청 ITA의 발표에 따르면 3월 항공편을 통한 미국 방문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거의 10%가 감소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올해 미국 여행 감소와 보이콧에 따른 피해액이 GDP의 0.3% 거의 9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회사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 자동차 부품 관세를 일시 면제해 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가져온 부품은 결국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완성차 빅3 기업들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 일부 저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해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해 왔는데 관세를 부과하면 실적이 약화되고 감원의 우려가 있으며 그래서 결국 자동차 산업을 재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에 역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4년간 최대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AI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내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AI 슈퍼컴퓨터를 전량 미국 내에서 생산할 계획인데 향후 12에서 15개월 이내에 대량 생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젠슨 CEO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투자를 약속하면서 H20 칩의 중국 수출 제한이 철회됐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H20 칩의 대중국 수출을 곧바로 제한시켰습니다. 엔비디아는 H20 칩을 수출하려면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데 이어 해당 규제가 무기한 적용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해당 조치로 인해 55억 달러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월가의 IB들이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일제히 하향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엔비디아가 미중 관세 전쟁의 최대 협상 카드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그 중국을 방문한 젠스왕 CEO는 중국은 엔비디아의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MD와 인텔도 대중국 수출 규제 대상입니다. AMD는 대중국 수출 규제로 최대 8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AMD는 AI용 반도체인 MI308을 중국에 수출해 왔는데 이 제품의 수출이 규제됩니다. AMD는 해당 제품을 수출하려면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를 신청하겠지만 승인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인텔은 중국의 고객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칩의 일부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의 1분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0%가 증가했고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은 19%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이폰 16의 출시 그리고 일본과 인도의 견조한 수요가 실적을 견인했다는 평가입니다. 에버코어 ISI는 애플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25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관세의 영향권에 있는 건 맞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팀쿡 CEO가 조용한 물밑 작업을 통해서 트럼프 관세 폭풍 속의 애플을 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팀쿡 CEO는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 중입니다. 일본 공정위는 구글에게 검색 앱 강요의 재활 방지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미국의 그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일본 공정위의 그 첫 번째 시정 명령입니다.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자사 서비스의 우선 탑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에서도 구글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행위에 대해 EU 반독점 규제 당국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영국의 한 독점 금지법 학자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영국 기업들이 피해를 봤다며 대표로 총 50억 파운드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행위를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은 구글이 광고 서버 및 광고 거래소 시장에서 독점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반경쟁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그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 독점했다는 판결을 받은 지 불과 8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광고 사업의 일부를 분리 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됐는데 구체적으로는 애드 매니저의 매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사이버캣과 그 세미 전기 트럭의 부품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여오려던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관세의 영향에 따른 조치인데 해당 제품의 생산 차질이 우려됩니다. 넷플릭스가 연례회의에서 2030년까지 매출 2배, 시총 1조 달러의 중장기 성장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예상을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2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구독자 수에 의존하지 않고 광고 기반 모델과 콘텐츠 IP 수익 확대 등을 통해 수익 다각화를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가입자 수는 앞으로는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을 때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라이릴리는 개발 중인 경구용 GLP-1 작용제 오포글리프론의 임상 3상에서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정에서 모두 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일라이릴리는 이번 결과는 주사제에 버금가는 수준이며 안전성과 내약성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임상은 제약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임상 중 하나이며 복용 간편한 알약으로 시장 선점이 기대됩니다. 긍정적인 임상 결과로 일라이릴리의 주가는 크게 상승했지만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메타의 반독점 소송이 본격적으로 재판에 돌입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메타가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을 인수해서 경쟁을 조직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타는 틱톡, 유튜브, 스냅챗과의 치열한 경쟁을 근거로 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TSMC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고성능 AI 반도체를 선제적으로 비축하려는 수요가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TSMC는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수요 둔화는 없다면서 기존의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했고 2분기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팔란티어는 미국군이 사용 중인 메이블 스마트 시스템을 나토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AI 기반 기술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한 후 전장에서 우선순위의 목표 식별에 활용됩니다. ASML의 1분기 수주 실적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ASML은 AI가 여전히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고 수요 전망도 견조하지만 관세의 영향으로 가이던스 하단에 머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인해서 물가 인상과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면서 연준이 물가와 성장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지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관세 인상 수준은 예상보다 훨씬 높다면서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내포하고 있으며 관세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인플레이션 효과도 더 지속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준은 관세발 인플레이션 상승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강한 노동시장은 물가 안정에 달려 있는데 물가와 고용이 서로 충돌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 정책을 조정하기 전에 명확한 상황을 기다릴 것이라면서 금리 인하에는 부정적이었고 연준 풋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실망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의 신중론을 펴고 있는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까지 언급하면서 강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항상 너무 늦고 틀린 파월은 전형적인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지금이라도 금리를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파월의 임기는 빨리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파월의 해임을 비공개로 논의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유로존의 3월 CPI는 2.2% 증가로 나타나면서 예상에 부합했고 이에 유럽의 ECB도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ECB는 지난해 9월부터 6연속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기준금리는 2.5%에서 2.25%로 낮아졌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예외적인 불확실성으로 경제 전망이 어두워졌다면서 국제무역의 차질 발생, 금융시장의 긴장,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기업 투자를 짓누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ECB가 6월에 한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세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캐나다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국의 3월 수입 물가는 전월비 0.1%가 하락해서 6개월 내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 때문입니다. 유가 약세의 영향으로 3월 수입 연료 가격은 2.3%가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이런 추세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3월 소매 판매가 전월비 1.4% 상승해서 예상을 상회했는데 가계 소비 증가로 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는 2월의 0.2% 증가해서 대폭 개선된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 판매가 전월비 5.3% 증가하며 2023년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 서둘러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재기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식당 및 음료 판매도 반등하면서 2023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휘발유, 외식 등을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는 0.4% 증가에 그치며 부진했습니다. 예상치는 0.6% 증가였습니다. 핵심 소매 판매는 GDP에 반영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지표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고, 다른 나라 기업이라도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면 역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대략적인 추산에 의하면 중국 선사는 70억에서 100억 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고, 중국 외 선사는 대략 20억 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로로 낮추기 위해 중국의 정유소와 선박에도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이번 달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원유 수출로 핵무기 개발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뉴욕 연은에 따르면 3월 소비자 기대 설문조사 결과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6%로 나타났습니다. 직전월의 3.1%에서 0.5%포인트나 뛰었는데, 이는 2023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실업률에 대한 우려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년 후 실업률이 더 높아질 확률은 44%로 집계됐는데, 직전월 대비 4.6%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한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뉴욕 연은의 4월 제조업 지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마이너스 8.1로 나타나면서 2개월 연속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제조 활동 위축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전달의 마이너스 20.0보다는 1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기업의 향후 6개월 전망을 나타내는 미래 사업 활동 지수는 마이너스 7.4로 전달 대비 2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2022년 11월 이후 첫 마이너스고 200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뉴욕 연준은 기업들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전망에 대해 비관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1분기 중국 경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5.4% 성장이라는 깜짝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커서 실제 경기 회복 여부는 향후 최소 몇 개월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기 직전에 급증한 수출 덕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3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의 노동당 기관지 인민보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과 베트남의 혁명적 유대와 경제적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흐트러진 국제 질서를 함께 세워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5만 건으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예상은 22.5만 건이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8만 5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4만 1천 건이 늘었습니다. 로이터는 기업들이 상호관세에 대해 해고로 대응하지는 않았지만 무역정책이 끊임없이 바뀌는 만큼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고,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에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의 3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132.4만 건으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예상은 142만 건이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착공 건수가 94만 건으로 전월 비 14%가 감소했습니다. 착공 건수의 감소는 높은 주택 가격과 모기지 금리에 따른 수요 부진 가능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요약해봤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